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동양의 선 사상이랑 서양 철학, 이게 언뜻 보면 꽤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다른 분야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근데 이걸 아주 흥미롭게 연결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이라는 가르침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게 소크라테스나 또 데이비드 흉 같은 철학자들의 생각과 어떻게 만나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 모른다는 것의 힘, 이게 대체 뭘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수천 년 전 그리스 철학자, 현대 한국의 선승, 그리고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까지. 맞아요. 이분들이 안다는 것의 어떤 한계랄까? 거기에 대해 뭔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럼 우선 숭산 스님의 핵심 가르침, 오직 모를 뿐, 마음,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선입견이나 내가 좀 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싹 내려놓고 그냥 모른다는 상태로 있자는 거잖아요. 열린 상태로. 맞아요. 그 스님께서 나는 불교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모른다. only don't know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강렬하죠? 네, 정말 강렬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른다는 게 그냥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틀, 개념, 생각 이런 것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려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마음 상태예요. 아, 적극적인 상태군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네, 목표는 그런 어떤 말이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접 느끼고 경험해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결국 내가 안다는 그 생각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안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소크라테스랑 딱 만난다는 거죠. 아, 소크라테스요?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아, 네네. 이게 숭산 스님의 가르침하고 정말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라는 건 결국 내가 뭘 모르는지를 솔직하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두 분 다 그런 통찰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숭산 스님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한계, 그걸 알라는 의미로 해석하셨대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셨다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가 네가 모른다는 걸 알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 겸손함, 그게 바로 자기 인식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와, 그 연결이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번에는 데이비드 흉,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인데요. 흉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휴메의 경우는 또 다른 각도에서 흥미로운데요. 흉은 그 귀납적 추론의 한계를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그래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정확합니다. 어제까지 해가 동쪽에서 떴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그럴 거라고 논리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야기. 바로 그 과거 경험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숭산스님이 강조하신 과거 경험이나 기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과 딱 통하는 거예요. 아하, 과거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다. 네, 그 자료에 보면 내부 패턴 불일치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딱 좋은 예시 같아요. 내부 패턴 불일치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 평생 줄무늬 고양이만 보고 자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점박이 고양이를 처음 봤어요. 그럼 저건 고양이가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경험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아, 자기가 아는 패턴이랑 다르니까 부정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휴음이나 숭산스님이나 결국 우리가 가진 되게 제한된 경험만 가지고 세상을 너무 쉽게 일반화하고 단정짓는 경향, 이걸 경계하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 이걸 요즘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아, 네, 메타인지 들어봤어요. 내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내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요. 네네. 이 메타인지나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 마음이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둘 다 우리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도와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관점의 확장이군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실천 방법들, 뭐 의식적으로 멈추기라던가 판단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는 거죠. 아니면 다양한 관점을 일부러 찾아보는 노력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결국 이런 인지적인 유연성을 키우려는 거고요. 와, 듣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동양의 선이랑 서양 철학이 진짜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아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럼 이 둘 사이의 비슷한 점, 또 다른 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공통점은 역시 둘 다 겸손함, 그리고 마음을 열어두는 자세,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 무지의지가 진짜 삶의 시약이다. 이 통찰을 공유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크겠죠. 네, 그게 핵심이네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나 최종 목표는 좀 차이가 뚜렷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은 아무래도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안이라고 해서 이성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직관적인 깨달음을 얻으려는 좀 더 체험적인 방식을 중시하죠. 비개념적인 접근이랄까요? 아, 체험과 직관. 반면에 서양 철학은 전통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접근을 선호하죠. 훨씬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죠.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궁극적인 목표도 좀 달라요. 선은 개념 너머의 어떤 깨달음 그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서양 철학은 뭐랄까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방법론도 명상이나 공안 수행 대 변증법, 비판적 분석, 경험적 회의 이렇게 다르고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동양의 선승이랑 서양 철학자들이 각자 다른 등산로로 산을 오른 셈인데 정상 부근에 가서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겸손함? 이게 더 위로 올라가는 열쇠네 하고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 비유가 아주 좋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이렇게 내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태도가 왜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태도가 실제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더 깊이 소통하게 만들고 불확실한 세상을 좀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군요. 그럼요. 요즘 인공지능 AI조차도 자기 예측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같이 알려줘야 사용자들이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이야 더 그렇겠죠. 아, 그러네요. AI도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모른다는 상태를 그냥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의 공간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건 내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런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어떤 신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